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사무자동화 산업기사 필기 기출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번 단원에서는 2017년 5월 7일 필기 기출 문제 중에서 제1과목인 사무자동화 시스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 살펴볼까요? 자, 용어를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서로 다른 종류의 데이터 저장 장치를 같은 네트워크 서버에 연결을 해서 총괄적으로 관리해주는 네트워크가 무엇이냐라고 그랬습니다. 자, 이거는 일단은 정답부터 말한다면 우리가 이제 SAN이 되는데요. SAN, S가 스토리지, 저장 장치다라는 뜻이죠. 네, 저장되는 영역이고 네트워크, 용어적인 문제이기 때문에요. 정답은 이것이 되겠습니다. 자, 1번에 나와 있는 BCN이라고 있습니다. 네, 1번에 나와 있는 BCN은 B가 브로드밴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이것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광대역 통합망이다 라고 그래서 광대역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안전하게 제공하는 통합적인 네트워크를 말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2번에 있는 랜이 있는데요. 랜은 로컬 에어리어 네트워크다 해가지고 근거리에서 네트워크가 가능한 거죠. 근거리 통신망. 그 다음에 4번에 나와 있는 NMS가 있습니다. 이거는 네트워크, M이 매니지먼트입니다. 그래서 시스템이다. 그러니까 매니지먼트가 뭐죠? 관리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네트워크를 관리하는 시스템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정답은 3번이 되겠군요. 자, 사무자동화 추진에 있어서 요구 분석을 할 때 중점적으로 분석해야 될 사항과 거리가 먼 것은 그랬습니다. 네, 그래서 요구 분석이다 라는 것은 뭐를 의미하는 거요? 네, 요구 분석이다 라는 것은 이제 사용자의 요구를 충분히 인식하는 거죠. 그래서 사용자가 뭘 요구하는지 사용자의 요구를 분석한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여기서 이게 첫 번째로 잘 진행이 되어서 또 서류화가 되어야지 그 다음에 구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때 요구 분석을 할 때 어떤 내용을 포함이 되냐라는 거죠. 그래서 인적 요소가 있고 또 관리 요소가 있고 처리 요소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닌 것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3번 문제입니다. 컴퓨터 시스템의 운영체제에서 제어 프로그램의 주된 기능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한번 구분을 해보면 컴퓨터라는 것이 있으면 두 가지로 구분을 하면은 우리가 하드웨어가 있고 또 소프트웨어가 있죠. 네. 자, 하드웨어 중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CPU가 있고 그 다음에 메인 메모리가 있고 나머지 주변 장치가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 거죠. 자, 소프트웨어는 우리가 시스템 소프트웨어와 응용 소프트웨어로 이제 구분이 됩니다. 시스템 소프트웨어는 우리가 대표적인 것으로서 운영체제를 보통 예를 듭니다. 그래서 시스템을 관리하는 것이 바로 운영체제가 되죠. 그래서 이 운영체제는 세부적으로 제어 프로그램하고 처리 프로그램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래서 제어 프로그램 세 가지가
감시 프로그램, 데이터 관리 프로그램, 그 다음에 작업 관리 프로그램 이렇게 나누어지게 되는 거죠. 이렇게요. 처리 프로그램에는 이제 언어 번역하는 프로그램과 그 다음에 이제 서비스 프로그램 이런 식으로 이제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제어 프로그램의 기능, 감시 프로그램 뭐 하는 거예요? 네, 총체적인 전반적인 자원을 모두 관리하는 겁니다. 감시하고 관리하는 것이다. 데이터를 관리하는 것, 그 다음에 스케줄 작업 같은 작업을 관리하는 것 이렇게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번은 잡 매니지먼트 작업 관리, 2번은 회계 관리, 3번은 데이터 관리, 4번은 자원 관리. 그래서 아닌 것은 바로 2번이 되겠군요. 자, 4번입니다.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데이터베이스로부터 검색을 해서 분석을 하고 보기 쉬운 형태로 편집해서 출력해 주는 시스템의 개념에 해당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데이터가 있는데 왜 데이터를 분석을 할까? 내가 결정하기 위한 거죠. 이 부분을 투자를 해야 될까? 그럼 많은 정보를 수집하겠죠. 그래서 그 분석을 이제 보기 쉬운 형태로 편집하고 출력해 주는 이런 것이 무엇이냐라는 거죠. 이거는 바로 2번에 나와 있는 DSS가 되겠습니다. 자, DSS에서 D는 이제 결정하다. 그 다음에 서포트, 지원하다. 자, 그 다음에 시스템이다. 그죠? 네, 정의에 관련된 거니까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추가적으로 한번 1번에 보면 CALS가 있습니다. 네, 이거는 뭘까요? 자, 이것의 약자가 됩니다. 그래서 제품에 관련된 어떤 특정한 제품을 설계를 하고, 네, 또 개발을 하고, 또 생산을 하고, 생산해서 뭐 해야죠? 판매를 하죠. 네, 판매한 다음에 뭐 하죠? 유지보수를 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게 생명이 끝나면 뭐 하죠? 폐기를 하죠. 네, 이런 전 과정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신속한 정보에 대한 제공, 처리 시간에 대한 단축, 네, 품질 향상, 네,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이제 전자화 시켜주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일단 문제에서 요구하는 거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5번입니다. 컴퓨터의 처리 속도의 단위 중 피코세컨드에 해당하는 수치는 10의 몇 승일까? 우리가 이제 1초를 S로 보는 거죠, 세컨드. 그랬을 때 밀리세컨드가 있습니다. 이거는 1000분의 1초입니다. 그래서 10의 마이너스 3승초다 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마이크로 10의 마이너스 6승이죠. 밀리, 마이크로, 나노, 피코, 네, 펜토, 아토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나노는 10의 마이너스 9승, 피코는 마이너스 12승, 펜토는 마이너스 15승, 아토는 10의 마이너스 18승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문제에서는 피코를 물어봤기 때문에 피코는 뭐예요? 10의 마이너스 12승.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6번 문제입니다. 사무자동화의 접근 방법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그랬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전사적인 접근 방식이다. 네, 전사적이다라는 것은 이제 사무자동화의 대상이 되는 모든 시스템에 대해서 사무자동화를 추진하는 방식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통과제형이다.
공통과제형이다라는 거는 뭐냐면 문서의 보완이라든지 또 사무 환경 개선을 각 부문에서 공통과제를 대상으로 추진을 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기 도입형이다. 기기 도입형은 뭐냐면 사무자동화 그 기기를 일단은 시험적으로 도입을 해서 점점 범위를 넓혀가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리가 먼 것은 바로 4번이 되겠습니다. 자, 7번입니다. 이메일의 보안 기법과 과장 관계가 없는 것은 그랬습니다. 자, 이메일이다라는 건데 이메일에서 사용하는 보안 기법인데요. 이메일에서 사용하는 보안 기법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BM이 있고 PGP가 있고 SMIME가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요. 자, 물론 세부적인 것은 우리가 내용이 안 나옵니다. 항상 이렇게 종류만 물어보게 됩니다. 그래서 관계없는 것은 바로 이제 4번이 되겠습니다. 자, 9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컴퓨터 및 전산기기에 대한 보호, 유지 관리를 위한 장비에 해당하지 않은 것은 무엇일까? 그랬습니다. 자, 먼저 하나씩 한번 살펴볼까요? AVR이 있습니다. AVR은 어떤 거냐면 전압을 조정을 해주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UPS가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정전에 대비하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개인 컴퓨터에 있어서 갑자기 전원이 나갔을 때 문제가 생기죠. 큰 공장이라든지 뭐 주식이라든지 이런 데서 몇 분만 정전이 되면 뭐 굉장히 많은 뭐 억 단위 그 정도로 굉장히 피해를 입는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정전이 되면 바로 전원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해주는 장비가 UPS가 됩니다. 그 다음에 CVCF라는 장비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뭐냐면 전압, 주파수 이런 것들이 일정한 범위 내에 있도록 해주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당되지 않은 것은 바로 2번이 되겠군요. 자, 9번입니다. 중앙 처리 장치 내에 존재하는 레지스터가 아닌 것은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이 CPU를 구분을 해보면 중앙 처리 장치죠. 센트럴 프로세싱 유닛 해가지고 제어 장치가 있고 또 연산 장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는 많은 레지스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만 구분하는 경우도 있고 레지스터가 이제 종류별로 많으니까 이렇게 별도로 구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레지스터가 있는데 제어 장치에 있는 레지스터가 있고 또 연산 장치에 있는 레지스터들이 있죠. 제어 장치다라고 한다면 어떤 프로그램 카운터 순서를 바꾼다든지 관리한다든지 거기에 이제 사용되는 거죠. 그래서 다음에 수행할 명령어의 주소를 기억하는 PC, 그 다음에 현재 수행 중인 명령어를 기억하는 IR, 명령 레지스터, 그 다음에 명령어를 해독하는 디코더, 그래서 디코더. 자, 그 다음에 부호기, 인코더. 자, 됐죠?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제어 장치에 들어가 있고요. 연산 장치에 들어가 있다. 연산을 한다. 그러면 이거는 뭐요? 계산할 때 사용되는 거죠. 그래서 가산기, 덧셈기, 또 보수화 시켜주는 것. 그 다음에 연산의 결과만 일시적으로 기억하는 누산기. 이런 것들이 이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닌 것은 바로 이제 4번 멀티플렉서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10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인터넷 접속을 위한 유무선 통신 기술이 아닌 것을 골라주세요. 그랬습니다.
자, 1번에 나와 있는 FTTH다 라는 것은 광, 네, 케이블, 가입자, 망입니다. 자, 약자가 이제 좀 길게 나오는데요. 이거는 자, 이것의 약자가 되겠고요. 2번에 나와 있는 HSDPA다 라고 있는데요. 자, 이것은 이제 고속, 네, 고속, 하향, 패킷, 접속이다. 그래서 빠른 속도로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건데요. 이거는 이제 하이 스피드겠죠? 고속이다. 다음에 자, 이것의 이제 약자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LTE다 라는 것은 여러분 이제 방송 매체에서 좀 들어봤죠. 그래서 이것의 약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동통신 기술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아닌 것은 바로 4번이 되겠습니다. 자, 11번입니다. 네, 자료 저장을 위한 기기 또는 매체와 관련이 없는 것입니다. 저장 매체가 아닌 것이 뭐냐라는 거죠. 1번은 이제 마이크로 필름입니다. 우리가 필름에다가 저장을 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SSD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드디스크에다가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저장을 했는데 하드디스크보다 이제 더 좋은 개념이 SSD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드디스크는 여러분이 이제 충격에 약하게 되고 또 소음이 좀 발생이 되고 좀 부피가 있죠. 크기가 있는 부분이죠. 그런데 SSD는 이제 충격의 하드디스크보다는 그래도 강하고 소음이 없습니다. 크기도 굉장히 작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전에 보면 노트북이 나오는데 1kg가 안 되는 1kg도 안 되는 노트북이 나오잖아요. 이게 하드디스크를 장착을 하게 되면 무게가 있기 때문에 이걸 못 맞추죠. 그래서 여기는 SSD를 장착을 시켜서 네, 이렇게 구현을 한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3번의 LTO라는 것은 무엇일까? 이거는 이제 뭐냐면 자, 그래서 백업용입니다. 백업용, 네, 백업용. 개방, 테이프 시스템을 말을 하겠습니다. 백업용으로 쓰는 개방 테이프입니다. 자, 아닌 것은 바로 4번이 되고요. 4번의 PS2는 뭐냐면 옛날에 키보드나 마우스 보면은 이런 동그랗게 해가지고 이 구멍에 맞춰서 본체에 연결을 한 경우가 있죠. 이런 걸 PS2 연결기다라고 합니다. 자, 12번입니다. 충격식에 해당되는 프린터는 그랬습니다. 이거는 1번에 있는 도트입니다. 그래서 얘는 이 리본을 때려서 인쇄하는 방식이에요. 리본을 때려서. 그래서 그 소음이라는 것은 굉장히 큽니다. 건물에 있으면 1층에서 인쇄를 하면은 여기 끝에 층에서 다 들려요. 근데 지금도 도트를 쓰는 경우가 있죠. 여러분이 카드에다 카드 꽂으면 영수증이 나오잖아요. 영수증 나올 때 도트를 사용되는 그런 기계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 다음에 2번에 있는 레이저 프린터다. 레이저라는 이제 복사기의 원리를 이용을 한 거죠. 자, 토너라는 걸 갈아주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열전사, 열을 가해서 만든 거. 네 번째 보면 잉크젯, 잉크젯은 지금도 많이 쓰죠. 그래서 잉크를 뿌려서 인쇄하는 방식이 되죠. 노즐을 통해서. 네. 하여튼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13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데이터가 발생하는 즉시 처리를 하는 게 뭐냐? 네, 문제의 답이 다 물어보죠. 그건 뭐죠? 즉시, real time processing이다. 라고 해서 3번이 되는 거죠. 1번에 나와 있는 배치 처리는 뭐 하는 거죠? 네, 일괄 처리를 하는 거죠. 한꺼번에 처리하는 방식이 되죠.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4번에 있는 타임 쉐링이다 라고 있습니다. 타임 쉐링은 이제 시, 분할, 처리 방식이 되죠. 그래서 이거는 시간을 분할해서 처리하는 방식이 됩니다. 자, 복사집 아저씨가 출근하기 전에 사람들이 줄을 섰어요. A가 100장 해주세요. B가 5장 해주세요. C가 1장만 해주세요. 그랬어요. 그러면 보통 복사집 아저씨는 어떠세요? A 다 하고 B 다 하고 C 하는 거죠. C는 굉장히 많은 걸 기다리잖아요. 이거를 A에다 1초, B에다 1초, C에다 1초, 다시 A 1초, B 1초, C 1초 이런 식으로 시간을 분할해서 처리하는 방식을 타임 쉐링 방식이다 라고 합니다. 하여튼 이 문제에 대한 정답은 몇 번이었어요? 바로 3번이었군요. 자, 14번입니다. 다음 중 사무자동화를 위한 퍼스널 컴퓨터의 운영체제로 거리가 먼 것은 그랬습니다. 자, 운영체제에 대해서 물어봤죠. 우리가 소프트웨어를 두 개로 구분을 하면 시스템 소프트웨어하고 응용 소프트웨어로 이렇게 구분이 되잖아요. 이 시스템 소프트웨어의 대표적인 게 바로 뭐예요? 운영체제다라는 거죠. OS다라는 거죠. 이 OS의 종류에는 뭐가 있을까? 대표적으로 여러분이 쓰고 있는 윈도우즈가 윈도우즈 지금 10 쓰고 있나요? 이거를 쓰고 있는 거죠. 그 외에도 뭐도 있어요? 리눅스, PC에서 돌아가는 리눅스가 있고요. 또 맥도 쓰고 있죠. 이렇게요. 그래서 아닌 것은 바로 4번이겠습니다. 4번. 네. 자, 15번입니다. 멀티미디어 압축 기술에 해당하지 않은 파일 형식은? 하고 물어봤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는 이제 GIF가 있는데 GIF 하면은 우리가 투명 배경을 투명하게 처리할 수 있는 이미지다라고 볼 수가 있고 움직이는 이미지를 구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쇼핑몰에 보면은 뭐 빨간색 옷 입고 파란색 옷 입고 그게 교대로 나오잖아요. 그런 경우는 이제 GIF로 구현이 가능하다라는 거고요. 또 대표적인 거 JPEG가 있습니다. JPEG의 좋은 점은 굉장히 압축률이 좋습니다. 그만큼 해상도는 떨어지죠. SNS상에 올리는 이미지는 거의 JPEG가 됩니다. 압축률이 좋기 때문에 어떠세요? 크기가 줄어들죠. 용량이죠. 이 파일이 차지하는 용량을 굉장히 많이 줄일 수가 있습니다. 자, MPEG다라고 그랬는데 MPEG는 뭐냐면 동영상 압축 기술이 됩니다. 동영상 압축 기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에 나오는 DXF가 이제 정답이 되는데요. 자, 이거는 이제 CAD, CAD 설계죠. CAD에서 서로 파일을 교환하는데 표준으로 사용되는 어떤 형식, 파일에 대한 형식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6번입니다. 어떤 응용 프로그램을 사용하는지에 관계없이 데이터베이스를 자유롭게 사용하기 위해서 만든 응용 프로그램의 표준 방법, 데이터베이스에 관련된 표준 방법을 뭐라고 하느냐. 자, 이거는 오픈 데이터베이스. 네, 이것의 약자를 가진 바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1번에 나와 있는 GUI다 라는 것은 이제 그래픽. 자, 유저, 인터페이스다 라고 해서 그래픽을 가지고 서로 컴퓨터와 사용자와 소통을 한다라고 생각해 주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바탕화면에 있는 뭐를 누르면서 아이콘을 마우스로 누르면서 명령어를 실행을 하죠. 그게 GUI가 되는 것이고 GUI의 반대가 CUI가 있습니다. CUI는 이제 캐릭터죠. 네, 문자로서 컴퓨터와 대화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컴퓨터를 키면 시컴해가지고 그냥 커서만 깜빡깜빡 거리는 거죠. 여러분이 여기다가 뭐 dir 이렇게 명령어를 쳐야지 비로소 실행해 주는 거죠. 그래서 얘는 마우스가 없었던 시절에 키보드만 있었던 시절에 GUI 시스템에 관련된 운영체제를 썼고 그러면서 마우스가 나오면서 GUI로 바뀌는 거죠. 네, 그러면서 윈도우즈라는 운영체제를 우리가 사용을 했습니다. 네, 하여튼 정답은 이 문제에 대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17번입니다.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의 트랜잭션. 트랜잭션이다 라는 것은 데이터베이스를 처리하는 조그만 단위, 연산의 단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ACID라는 속성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 라는 건데, 자, A는 원자성을 의미를 합니다. 그 다음에 C는 일관성을 의미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I는 고립성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자, D는 영구성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영어가 틀렸다라는 거죠. 일관성이다 라고 한다면 영어가 이렇게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틀린 것은 바로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원자성은 우리가 이제 알고 가겠습니다. 원자성은 완전히 실행을 하든지 아니면 복귀를 해라. 완전히 실행되지 않은 상태로 원래 상태로 만들어라 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A는 원래 10이었어요. 그런데 A는 2 더하기 2 곱하기 2를 수행을 하려고 해요. 그러면 이제 하다가 여기서 수행을 하면서 오류가 발생이 됐어요. 그러면 자 어떻게 해야 되냐고죠. 원래값, 원래값 오류가 발생됐으니까 원래값을 지켜주세요 라고 해달라. 15를 지켜주세요 라고 해달라 라는 게 원자성이 되겠습니다. 자, 18번 문제입니다. 다음 설명에 가장 부합되는 사무자동화의 수행 방식은? 하고 물어봤습니다. 자, 사무자동화의 수행 방식은 몇 가지가 있는데 상향식이 있고요. 상향식, 또 하향식이 있고요. 상향식이 있으니까 하향식이 있겠죠. 또 하나는 무엇일까? 전사적이 있습니다. 이렇게요. 그럼 여러분이 1, 2, 3, 4에서 1번 버텀업이 바로 상향식이 되는 것이고 4번의 탑다운이 하향식이 되는 것이고 3번이 바로 전사적이 되겠습니다. 상향식이다. 그러면 아래서부터 위로 올라오는 거죠. 그러니까 아래 사원들부터 해가지고 고위층까지 올라오는 방식이 됩니다. 그리고 하향식은 이제 고위층이죠. 간부급에서 사원 방식으로 내려가면서 처리하는 거죠. 누가 더 빠르겠습니까? 상향식은 밑에서부터 올라오기 때문에 이게 조금 더 느리게 되죠. 그래서 얘가 더 점진적 처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점진적인 사무자동화의 추진이다. 기존 조직의 거부 반응이 최소화된다라는 거죠. 사원이 많아요? 고위직이 많아요? 사원이 많죠. 그래서 사원들부터 차근차근 이해를 시키면서 올라오기 때문에 거부 반응이 최소화가 된다라는 거죠. 시행착오가 생겼다. 비용이 많이 들겠죠. 시간도 많이 소요가 됩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은 바로 1번에 있는 상향식이 되겠습니다. 자, 19번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19번. 데이터베이스 설계 과정에서 응용 프로그래밍 되는 단계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랬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병원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주세요 라고 한다면 어떤 과정을 거쳐야 돼요? 제일 먼저 뭘 요구하나요? 요구사항 분석을 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개념 설계를 하게 됩니다.
자, 요구사항 분석은 사용자가 무엇을 요구하는지 이제 들어보는 거죠. 네. 들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개념 설계가 되어야 된다 그러죠. 개념 설계는 뭐냐면 이제 말로써 들은 내용을 서로 이제 그림을 그려보는 거예요. 그림인데 자신만의 그림으로 추상화로 그려버리면 또 우리가 팀으로 들어가는데 다른 사람을 알 수가 없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정해진 기호로 이제 그림을 그리게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정해진 그림을 쓰는 게 뭐가 있어요? 바로 ER 다이아그램이 있죠. 네. 자, 그러면 개념 설계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논리적 설계를 하게 된다라는 거죠. 자, 논리적 설계에서는 이제 스키마, 설계하는 거 스키마라 그러는데요. 스키마를 이제 설계하는 단계가 되고요. 자, 물리적인 설계 단계에서는 이제 장비가 들어가게 되는 거죠. 제일 중요한 저장 장치에 관련된 거. 이 정도의 이제 규모면 어떠한 저장 장치를 써야 되겠다라는 게 들어가게 되고요. 맨 나중에 이제 구현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구현에서 바로 뭐를 하게 되는 거예요? 프로그래밍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요구하는 프로그래밍이 되는 단계는 바로 구현 단계.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20번입니다.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자료의 삽입, 삭제, 수정 이런 데이터의 조작을 위해서 사용되는 개념으로 가장 옳은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그랬습니다. 데이터베이스에서 이제 언어에는 뭐가 있냐면 정의어가 있고 조작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어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있는데 정의어는 우리가 DL이라 그러죠. 조작어는 DML이라 그러죠. 제어어는 DCL이라고 하죠. 그래서 가운데 자만 이렇게 다 틀리게 됩니다. 정의한다.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어떤 전체적인 구조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것은 create, 구조를 변경할 때 쓰는 alter, 삭제할 때 쓰는 drop 이런 게 포함이 되고 조작어는 삽입하겠다, insert, 삭제하겠다, delete, 수정하겠다, update, 검색하겠다, select 이런 명령어가 들어오게 되고 자, 제어에는 commit, 정상적으로 완료되었습니다. 오류가 발생되어서 되돌려야 됩니다. 롤백. 그 다음에 권한을 부여하겠습니다. grant. 자, 권한 부여받은 걸 이제 취소하겠습니다. revoke. 이런 식으로 이제 언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요구하는 거. 삽입, 삭제, 수정에 관련된 것은 조작어로서 DML,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20번까지였습니다.